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공정한 시장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노동력,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이 유튜브는 굉장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대를 나왔어? 다 필요 없어. 네가 고대를 나왔건 서울대를 나왔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그냥 네가 만든 콘텐츠만 볼 거야. 네가 연예인이었어?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어. 너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정한 시장은 없었다. 결국은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창의력은 어떻게 기른다고 했죠, 제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지금 밖에는 여러분 비가 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에 비가 오는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 비가 오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저는 그 풍경을 보는 그런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이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제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개월이 됐어요. 9월이니까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0개월 정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첫 영상을 올렸죠. 첫 영상을 올렸고, 먼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유튜브 많이 하죠. 요즘에 많이 하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요,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는 몇 분 없었어요. 5손가락 안에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올해 초가 되면서 정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되게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이런 거에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을 결정을 하면서, 물론 퇴직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됐는데, 그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40살이 넘으면서 그 30대와 40대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진짜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대의 추진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것 같은, 이미 타성에 젖어서 이제 편안한 거죠, 지금 생활이.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새로운 걸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 정말 진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작년 이제 여름에도 솔직히 확정은 못 내렸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나갈까? 1년 더 할까? 주변에서는 1년 더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1년을 더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가나 1년 뒤에 나가나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더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퇴직은요, 준비를 못 합니다.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퇴직은 일단 나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 전에 내가 어떤 직에 있으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나갈 준비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나가서 좌충우돌 하지 않고 연착륙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못 나가게 돼요. 그냥 여기 있자, 그런 생각으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극심한 이제 그런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해요? 그건 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저한테 해주는 조언은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제 내면은 당연히 아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의 내적인 조건만, 그러니까 저의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조언들을 해주는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언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친구한테, 저랑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있었던 일까지 1일 보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친구는 조언을 해주죠. 조언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어떤 조언에 제가 꽂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전체적인 조언이 아닌
그날 어떤 날 어떻게 해준 말 그 하나가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해준 조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영향을 받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좀 지난 뒤에 그 친구한테 이제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전혀 저한테 해준 조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던 저의 그 거의 매일 일일복으로 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줬고 조언을 구했는데 막상 얘는 몰라. 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야 이런 게 다 쓸데기 없는 거구나.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들어주는 거에서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솔루션을 절대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로 그냥 끝내세요. 괜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작년 7, 8월을 보내고 9월, 10월은 이제 던지려면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전역 지원서를 던지려면 또 이제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박해 오면서 전역 지원서를 던질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몰두할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 너무 정신이 쏠려 있으니까 퇴직을 할지 말지 그거에 정신이 모두 쏠려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그러니까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 뭐 그런 느낌이어서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할 게 필요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10월, 11월 경에. 근데 왜 하필 유튜브냐? 유튜브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저는 유튜브를 그때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를 접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한테 유튜브는 놀거리, 즐길거리, 뭐 먹방을 한다거나 그런 예능 프로? 그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채널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저한테 제가 좀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런 유튜브가 이런 순기능도 있구나. 단순히 막 그냥 놀고 예능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랑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면서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것들 보고 어떤 것들은 뭐 완전 가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도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고 몰두할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걸 좋아합니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음악 넣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만들죠. 만들면서 그때는 제가 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자 나는 퇴직을 한다. 전역 지원서를 낸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D-100이야. 그래서 D-100, D-99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냥 저의 솔직한 심정을 올린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기록인 거죠. 저한테 제가 간직할 수 있는 기록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소회를 찍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런 그런 구독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구독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이게 당연히 인기가 없잖아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그런 영상 하나하나가. 그래서 옛날에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아마 몇 개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뒤에 맨 마지막에 쿠키처럼 D-며칠 그렇게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퇴사 영상을 올렸는데 최초가 퇴사일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내렸어요. 왜냐면 그 영상에 너무 그러니까 뭐 연봉이 얼마고 그런 개인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굳이 뭐 그런 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퇴사 영상 이후로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마지막 직장이 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올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는 이제 영상이 그 구독자 조회수를 볼게요. 이게 제가 그동안 그 조회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제 영상의 그 시청 시간인데요.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를 뽑아본 건데, 자, 보면요. 2018년 12월부터 이제 파란색이 보일 거예요. 그래프가. 여러분, 이거 지금 12월에는 그래프가 잘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독자가 하루에 1명, 2명, 어떨 때는 0명,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밑바닥이지만. 그러다가 한번 쑥 올라옵니다. 이게 2019년 1월이죠. 1월경에 한번 쑥 올라와요. 그래프 보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법 영상입니다. 제가 공부법이 엄청 그때 떴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닌데 어떤 계획성 있게 만든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항상 찍어보고 싶던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 책꽂이에 항상 고시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기본서들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내가 공부했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찍은 거죠. 찍었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그때 정말 하루에 구독자가 1000명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내려가죠. 내려가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법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긴 해요. 올리긴 하는데 쭉 내려갑니다. 이게 계속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쭉 내려가죠. 2019년 2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이합니다. 평이하게 쭉쭉 가요. 가다가 이제 6월이 지나고 이때 어떤 영상이 한번 쑥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떤 영상이 뜨냐면 40대 한국 여성의 삶, 40대 한국 대졸 여성의 삶이란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하루에 구독자가 1000명 이상씩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쑥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군법무가 이제 저녁 소회 그런 것들을 영상을 올렸고 이제 뭐 결혼, 이혼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쑥 올라가고 이제 8월에도 한번 엄청 올라가죠. 예, 요렇게 이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정체기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의 이제 성장은요, 계단식이라고 해야 되나? 계단식이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유튜브에서 그거를 추천 영상으로 띄우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구독자 수도 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지금 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제 구독자가 모두 몇 분이시냐면 7만. 제가 지금까지 저의 지난 10개월 유튜브 활동을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를 여러분 하십시오. 꼭.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공정한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장소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시장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가장 공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창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창작해내는 힘,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건 여러분 상품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이런 어떤 상품을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유튜브는 더 좋은 게,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이게 크리에이터가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오래 못 가고 내가 정말 즐거워서 영상을 찍어야지 거기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창이라는 건 여러분 유튜브의 그 영상들은 여러분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든다는 건 여러분 창조한다는 겁니다. 창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넘칠 때 나오는 거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창조력은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버니까 만든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력의 원동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내가 창조력을 발휘했을 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한다면은 창의력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돼요. 내가 영상을 찍는 게 막 너무 즐겁고, 막 그런, 회심의 미소를 막 띌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정말 진정한 창의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창의, 내 내면에 가득한 그런 창조적인 욕구,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창조적인 욕구를 충분히 발휘해서 영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창작물이에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취미의 일환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창작해냈지만 그거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노동력, 정신적인 노동력 그거는 모두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상은 여러분의 창작물이에요. 창작물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수고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글은요 정말 성견지명이 있다. 성견지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 논리를 적용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취미생활을 해서 나 혼자 즐거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취미생활로 만든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걸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를 구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영상이 그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엔 당연히 경제적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글은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우리 포털 같은 데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그런 데다가 영상을 찍어 올리고 글을 올리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맛집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거 이제 안 해요. 안 하거나 이제는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업체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의 어떤 수고, 나의 노동력의 대가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합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 내가 뭐 인기가 많어? 내가 뭐 파워 블로거야? 그거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의 대가를 공짜로 가져가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죠. 그 대신 이쪽에 나의 노력한 만큼 내가 좋은 창작물을 내는 만큼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계산이 돼서 나한테 수입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점점 더 좋은, 질 좋고 재밌고 알차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점점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점점 더 망하게 되겠죠. 이 유튜브는 굉장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플러스 제가 또 말씀해줘요. 공정한이에요. 또 공정한. 여기서 제가 왜 공정한이라고 했을까요?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딱딱해. 밖에 나가서 찍고 싶은데 비가 오고. 자,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자, 제가 그래서 공정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공정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요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시작을 해요. 여기에는요,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직업의 귀천도 없고, 내용도 뭐 지식,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뭐 경제적인 배경,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거 다,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는 정말 개나 조보. 우리가 요즘 블라인딩 그걸 정말 100% 실현하고 있는 곳이 유튜브라는 거죠. 유튜브라는 공간이에요. 여기는요, 내가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고대를 나왔어? 다 필요 없어. 네가 고대를 나왔건 서울대를 나왔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그냥 네가 만든 콘텐츠만 볼 거야. 네가 만든 콘텐츠가 재밌고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는 너를 구독할 거고, 네가 뭐 아무리 뭐 네가 뭐 재벌집 자식이건, 네가 뭐 서울대를 나왔건, 네가 뭐 사실을 패스했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너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결과물만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연예인이었어?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지금 네가 좋은 영상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칼같이 평가합니다. 정말 공정한 시장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정한 시장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저를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덕분에 제가 10개월이지만 구독자 7만과 여러 가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변호사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 고대 법대를 나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정한 시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십시오. 유튜브를 하시고, 근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 돈은 결과물이에요. 돈은 분명히 중요해요. 내가 만든 영상이, 컨텐츠가 좋아.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제 무형의 창조물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창의적이셔야 됩니다. 창의적이어야지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요, 자, 여러분들이랑 계속 밀당했잖아요. 처음에는 제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는 변호사, 제 그 채널명이 아는 변호사니까, 제가 변호사겠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거, 제가 이름이 뭔지, 아니면 성별이 뭔지, 제 성별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성별이 뭔지, 얘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봤는지, 로스쿨인지, 군법무관인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건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겁니다.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2만 구독자 때 제 이름을 말씀드렸고, 4만 구독자 기념 때 제 성별이랑,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성별이랑 결혼 여부, 그 다음에 자녀 유무, 자녀 유무는 아직 밝히지 않았죠. 제 입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밝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을 때 혼자 막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깁니다. 전 지금도 너무 웃기고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걸 한 번에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재밌잖아요. 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정보일 수 있지만 그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떨 때는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십시오. 되시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즐거우셔야 돼요. 영상을 만드는 게 즐거우셔야 되고, 막 고통스럽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되게 오래 할 생각이에요. 뭐 잠깐 하고 말 건 아니고 오래 할 겁니다. 저는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슈를 다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슈를 다루면 저는 오래 가고 싶습니다. 오래 유튜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저의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컨텐츠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영상을 찾아서,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그런 영상을 만드시고, 편집 기술이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편집 기술이 좋으면 뭐 한두 번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공정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모두 풀어내고,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재밌게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유쾌해야 돼, 유쾌. 사람이 유쾌함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특히나 유쾌하셔야 돼요. 유쾌하셔야 되고, 또 뭐예요? 내가 창조물을 만들려면, 어떤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창의력이 관건이에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잖아요? 결국은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창의력은 어떻게 기른다고 했죠, 제가? 창의력을 기르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하라고요? 무협지를 읽으십시오. 무협지는 강호에 입문하십시오. 강호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여러분에게 플러스 호연지기까지 가슴속에 키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무협지를 읽으시길, 이번 추석 연휴에 무협지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무협지에는요, 무협의 세계에는요, 정파랑 사파가 있습니다. 정통 무협을 접하시기를 바라고요. 괜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주와 인마에 빠지니까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통 무협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좀 열심히 일하니까 손을 올려놔야지. 뭔가 분주한 척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일하는 척. 이거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평소에 여기다 달았어요. 벌써 붙이셨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건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먹어요. 떡들이 이렇게 서 있네요.